감기나 두통만큼이나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증상이 있다. 바로 허리 통증. 척추는 인체의 대들보라 불릴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런 만큼 부담 역시 클 수밖에 없다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는 질환으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중 대표적인 게 허리 디스크다. 허리 디스크는 척추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추간판이 밖으로 밀려나와 발생하는데 방치할 경우 갑자기 허리가 심하게 아파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다고.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허리 디스크에 대해 알아보고 우리 몸의 기둥이자 대들보를 지키자. 네, 허리는 우리 몸의 중심에 위치해 있습니다. 몸을 지탱하고 균형을 유지하다 보니까 각종 질환에 노출되기도 쉽습니다. 네, 건강 A to G 이번 시간에는 척추 질환 가운데서도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네. 참 좋은 병원 배광주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그래서 기둥이 흔들리면 집 전체가 흔들흔들하듯이 허리 건강이 흔들리면 전신 건강이 무너질 수 있다고 봐야 될 텐데요. 네. 원장님, 우리 몸의 중심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는 척추인데 그 구조부터 좀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예, 누구나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쯤은 허리의 통증을 겪게 됩니다. 허리 통증의 중요한 원인으로서는 디스크 탈출증을 들 수 있습니다. 오늘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나에게 맞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척추의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의 구조는 그림과 같이 척추의 몸통에 해당하는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는 물렁뼈에 해당하는 디스크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척추체와 척추체 사이에는 신경이 나오는 주간공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의 구조는 화면 오른쪽에서 보는 것처럼 가운데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마치 젤리와 같은 끈적끈적한 수액이라는 구조물이 있고 이러한 수액을 주변에서 둘러싸고 있는 섬유륜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디스크의 기능은 상하 척추체를 연결하는 하나의 관절 조직으로서 그림에 보이는 것처럼 스프링이나 쿠션처럼 척추에 가해지는 충격을 흡수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각 방향으로의 운동을 가능케 하며 과다한 운동을 제한하여 척추 안정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디스크는 신생아 때에는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으나 나이가 들수록 점차 수분의 변화가 겪게 되는데 신생아 시기에는 수분이 88에서 90% 정도를 함유하고 있는 반면에 나이가 들면서 점차 수분이 빠져나가서 노년기에는 약 55에서 65% 정도의 수분이 함유해서 점차 충격 흡수의 기능이 감소한다 할 수 있겠습니다. 화면에서 보이는 MRI 소견은 건강한 디스크와 퇴행성 디스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화면 좌측에 있는 건강한 디스크의 경우 MRI에서는 물이 하얗게 나타나는데 화면 좌측에 있는 건강한 디스크의 경우에는 디스크의 수액이 하얗게 보이며 또한 디스크의 간격이 일정하고 척추의 곡선도 정상적인 곡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반면에 오른쪽에 퇴행성 디스크는 물이 빠져나감으로 인해서 디스크의 색깔이 검게 변해 있으며 또한 디스크의 간격도 불규칙합니다. 그리고 요추의 곡선도 정상 곡선이 아닌 뻣뻣한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퇴행성 디스크와 인접한 척추체에도 역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검게 변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디스크 탈출증은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질환인데요. 디스크 탈출증의 정도는 대략 4가지 타입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 그림 A에서 보시는 것처럼 디스크 속의 수액이 뒤쪽으로 약간 밀려 나와 있는 횡륜의 소견이 있고 그림 B는 디스크 속의 수액이 섬유륜을 많이 밀면서 돌출이 심한 돌출 형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 C는 디스크의 수액이 섬유태를 뚫고 나와 있는 탈출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D에서는 디스크의 수액이 섬유태를 뚫고 나와서 신경관으로 떨어져 나온 격리 또는 해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요통, 그러니까 허리 통증은 이 살면서 사실 누구나 한 번쯤은 다 겪어볼 정도로 아주 흔한 증상이잖아요. 뭐 허리가 아프다고 해서 다 디스크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원장님, 좀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야 디스크로 의심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증상은 크게 요통과 하지 방사통으로 불리우는 다리 통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통이나 다리 통증이 있다면 허리 디스크 탈출증을 의심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디스크 탈출증에서 보이는 하지 방사통은 신경이 눌리면서 그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으로의 피부에 통증이 전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흔히들 디스크 탈출증 대 좌골신경통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엄밀히 말해서 좌골신경통과 하지 방사통은 조금 다른 통증입니다. 그럼 좌골신경통과 방사통의 차이가 어떤지 보겠습니다. 좌골신경통은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요추 4번 신경에서부터 천추 3번 신경으로 이루어진 우리 몸에서 가장 큰 신경으로서 이러한 좌골신경에 염증 또는 자극 증상이 생기면서 나타나는 통증입니다. 주로 엉치에서부터 다리 뒤 끝까지 뻗치는 통증을 일으킵니다. 이에 반해서 방사통은 허리에서 나온 신경이 압박을 받음으로써 그 해당 신경이 지배하는 피부 분줄로 통증이 생깁니다. 그림에서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은 천추에서 나온 신경이 눌렸을 때 통증이 생기는 부분이고 그림에서 연두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요추에서 나온 신경이 눌렸을 때 통증이 발생하는 부분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좌골신경통과 방사통은 신경이 눌린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그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원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조금은 이해가 돼요. 근데 보통은 허리가 아프면 나 허리 디스크 아니야? 이렇게 좀 생각하기가 쉽거든요. 허리 디스크하고 또 감별해야 될 또 질환들도 많다고 들었어요. 예. 화면에서 보이는 것처럼 여러 질환들이 허리 디스크 탈출증과 마찬가지로 허리의 통증과 다리의 통증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근막통 증후군과 척추관 협착증에서부터 척추 전방 전이증, 신경종양도 마찬가지로 허리 통증과 다리 증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허리 디스크와의 구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먼저 근막통 증후군을 보겠습니다. 근막통 증후군이란 특정한 유발 부위의 근골격계의 통증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우리가 흔히 담결렸다고 많이 표현을 합니다. 주로 과도한 근육을 사용할 때 나타나며 원인으로서는 지속적인 근육의 이완과 수축으로 인한 산소 공급의 결핍으로 인해 생긴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근막통 증후군은 안정이나 휴식을 취하면 좋아지며 증상이 지속되면 약물이나 물리치료 또는 주사치료로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척추 질환하면 사실 많은 분들이 허리 디스크를 생각들 하실 텐데요. 사실 허리 디스크가 아닐까 하고 병원을 찾았을 때 척추관 협착증으로 진단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네. 원장님,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 우리가 쉽게 구별할 수 있는 증상이 있을까요? 그럼 먼저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은 요추의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져서 다리로 내려가는 신경으로 압박 및 순환장애가 일어나서 요통이나 다리 통증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좌측 그림은 요추의 단면을 나타내는 것인데 좌측에서는 정상적인 신경관을 보여주는 반면에 우측에서는 주변의 인대나 관절의 비우로 인해서 좁아진 신경관을 보입니다. 그럼 척추관 협착증이 디스크와 차이가 어떤지를 보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과 요추관 협착증은 둘 다 신경이 눌리고 다리가 아프고 허리가 아프다는 점은 공통적이나 통증의 양상이 조금 다릅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주로 연령대가 노년층뿐만 아니라 비교적 젊은 나이에서도 발생하는 반면에 협착증의 경우에는 주로 5,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이나 노년층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또한 디스크 탈출증은 허리를 굽히면 디스크의 압력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증상이 악화되는 반면에 협착증은 허리를 굽히면 신경관의 이완이 나타나면서 통증이 호전되고 오히려 허리를 뒤로 젖히면 증상이 악화되는 소견을 보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앉아 있으면 증상이 악화되고 서 있으면 증상이 호전되는 반면 협착증은 오래 서 있거나 오래 걸어가면 통증이 악화돼서 앉아서 쉬게 되면 증상이 호전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에는 누운 상태에서 다리를 드는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통증이 유발되는 양성 소견을 보이는 반면에 협착증은 하지 직거상 검사에서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음성 소견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디스크 탈출증과 구분해야 될 질환으로서는 이상근 증후군이 있습니다. 이상근이란 우리 몸의 엉덩이에 있는 근육으로서 이상근이 어떠한 염증이나 어떠한 이유에 의해서 염증이나 부풀어 오르게 되면은 좌골신경이 골반 부위에서 이상근의 긴장에 의해서 자극되고 눌리면서 좌골신경통이 생기는 현상입니다. 특징적으로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증상이 악화되며 특히 앉은 상태에서 앞으로 숙이거나 또는 아픈 다리를 반대편 다리 위에 꼭 앉았을 때 통증이 더 심해지는 소견을 보입니다. 이 외에도 디스크 탈출증과 구분해야 될 질환으로서는 디스크 내장증이 있습니다. 디스크 내장증이란 디스크 내에 퇴행성 또는 외상으로 인해 디스크의 변성이 오면서 수분의 감소나 섬유륜의 파열을 동반하는 질환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MRI에서는 디스크가 검게 보이고 있는 것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화살표에 검은 디스크 안에 하얀 점이 보입니다. 이것이 섬유륜이 파열된 디스크 내장증의 소견입니다. 이런 경우 국소염증을 일으키면서 역시 요통과 응치 주변의 통증을 일으키므로 디스크와의 구분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허리 디스크와 구별해야 되는 질환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오해와 진실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에 대한 궁금증을 알기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왜? 아 허리 어? 잠깐만 허리가 너무 아프다. 괜찮나? 안 괜찮다. 야 어떡하노. 허리를 못 숙이겠는데. 아이 그러길래 진짜 그때 MRI 측정할 때 그때 찍었어야 될 거 아이가? MRI가 돈이 얼마인데 보험도 안 나오고. 지금 돈이 문제가 진짜 그러다 수술하면 돈 더 들어가거든. 짜증 내지 마라. 너무 아프다 진짜. 아우 진짜 남자는 정말 허리가 생명인데. 정말 어떡할 건데? 아니 남자만 허리에 생명이니까 여자도 허리에 생명이지. 안 아파가 좋겠다. 부러워라. 진짜 저리 가라. 나도 덥는데 왜 자꾸 치대고 하고 있나 진짜. 아니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빠 고등학교 때 허리 아파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 보니까 그때도 살 막 이렇게 쪘었거든요. 이 살 때문이다. 그러지 말고 지금부터 다이어트 해라. 그럼 허리 괜찮아진다. 야 다이어트는 뭐 쉬운 줄 알아. 그냥 말처럼 그렇게 되는 줄 아나. 아파라. 왜? 그때도 잘 했잖아. 다이어트 해봐라. 봐라. 이 허리 어쩔 건데. 이 살 때문에 그렇다니까. 우리 매트리스부터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진짜. 아니 원래 허리 안 좋은 사람은 이 푹신푹신한 거 말고 좀 딱딱한 매트리스 거기서 자야지 괜찮다 하더라. 허리야. 쓸잘 데기 없는데 손 쓸락하네 진짜. 침대 좋아하시네. 침대 좋아해 진짜.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내 월급 깎여가지고 지금 마이너스 통장 쓰고 난린데 지금 무슨 소리 하노 지금. 아니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 준다잖아. 며칠 있으면 나오잖아. 그걸 하면 되지. 나와요? 아니 그 꼴랑 그거 그 지금 얼마 나온다고 몇십만 원 받아가지고 될 일이라고 이게 진짜 생활비 그거는 생활비 써야지 무슨 놈의 침대 말도 안 되는 소리 했지. 그냥 바닥에서 자라 바닥에서. 그럼 그러지 말고 그러면 내 죽분이라도 하나 사도 안고 자고로. 아이고 아파라. 참내 진짜. 죽부인은 또 왜? 왜긴 왜라. 허리 아픈 사람은 이렇게 똑바로 누워서 자면 안 된다 하더라. 옆으로 이렇게 싹 돌아서 돌아 누워가지고 세워 잠 자야 된다 하더라. 자기 안고 자려니까 자기는 몸에 열이 너무 많고 그러니까 그냥 죽빈 하나 사도. 에이 그러지 말고 언니 안고 자라. 폭신폭신하니 얼마나 좋노. 그러면 또 사랑과 상태가 얼마나 좋게. 가족끼리 그러는 거 아니다. 그러고 너가 언니야 몸에 열이 많아가지고 안 된다. 자기야 그러니까 죽부인 하나만 사도. 저기요 참내 진짜 피차 마찬가지거든요. 저도요 허리 부실한 남자하고 같이 잘 생각 전혀 없거든요. 잘 됐네. 딱딱하게 바닥에서 자면 되겠네. 딱 좋다. 와 진짜 너무 아니 뭐 아깝나 죽부인 얼마 안 하는 거 그거. 참 좋다. 그러면 우리 3인 가족이니까 그거 돈 얼마 나오노? 재난지원금 그 80만 원 나온다니까. 그러면 3명이니까 셈둥을 하면은 보자. 26만 6천 원인가 아무튼 그렇다. 그래 그러면 그거 더 빨리 해. 왜? 3인이니까 나눠야지 3명이서 인당. 뭔 소리 하노 진짜. 이거 철없는 거사.
진짜 내만 돈 벌고 내만 이렇게 살림하고 앉았으니까 내 발등에 불 떨어졌지 진짜. 이렇게 철이 없어서 되겠나. 그냥 바닥에 자라. 차가운 바닥에 자라고. 나도 벌잖아. Sorry. 아 그래 뭐 죽부인 하나만 사도 아야야야야. 죽부인 같은 소리 하고 앉았네. 그냥 바닥에 자라. 알았지? 오늘부터 절대로 침대 올 생각 전혀 하지 마라. 네, 오해와 진실 첫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똑바로 누워서 자는 것이 허리 통증을 조절하는데 좋다입니다. 똑바로 누워 자는 것이 허리 통증을 줄이는데 좋다. 일견 맞는 얘기인 같기도 한데, 예. 두 분 정답 O일까요, X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이 허리 통증이라는 건 사실은 이 잘못된 자세 때문에 허리가 자꾸 아프고 이런 증상이 발생을 하니까 좀 불편하더라도 누워서 똑바로 누워서 자면 허리 통증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요? 아, 철원 씨는 그렇게 똑바로 누워서 주무시나요? 저는 그렇게 자고 있죠. 정말요? 네네. 오, 의외인데요? 아, 근데 사실 저는 정답 X라고 생각을 합니다. 허리가 아픈데 천장을 보고 반듯하게 해서 누워서 자는 건 사실 좀 힘들거든요. 똑바로 누웠는데 허리가 아프다. 그러면 사실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어느 정도 자세를 맞추는 게 본인에게 더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는 X인데 원장님 누가 정답인가요? 이 말도 의외인데요. 예, 이번 문제의 정답은 예은 씨가 맞았습니다. 아, 좋은 자세는 허리나 다리에 통증이 유발되지 않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남들한테 좋은 자세라고 하여도 나에게 그 자세가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자세는 나에게는 부적합한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비단 누운 자세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요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요가를 할 때 어떤 자세를 취했을 때 통증이 유발된다면은 그 자세는 나에게는 부적합한 자세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자는 것이 편하다면은 그 자세가 본인에게 맞는 자세이지만 만일 똑바로 누운 자세에서 잤을 때 오히려 그 자세가 허리에 통증을 유발한다면 그 자세는 본인에게는 맞지 않는 자세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옆으로 돌아 누워서 주무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다만 이 경우 주의할 것은 너무 푹신한 침대나 딱딱한 침대에서 주무시게 될 경우 척추 곡선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적당한 쿠션을 사용하는 것이 좋으며, 또한 다리에 베개를 끼우는 것도 한 좋은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똑바로 누운 자세가 반드시 좋은 자세라고만은 할 수 없겠습니다. 네, 똑바로 네. 누워 자건 옆으로 돌아서 자건 네. 자신에게 편하고 통증을 유발하지 않는 자세가 좋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원장님, 허리 디스크 어떻게 치료하는지 궁금한데요. 만약에 이 초기라면 뭐 살을 좀 빼고 물리 네. 치료를 받는 것만으로도 증상이 좋아질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경우 초기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하신 물리치료나 체중을 조금 줄이는 것으로도 통증이 호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는 흔히 보존적 치료라고 말하는 비수술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로 나눕니다. 비수술적 치료로서는 대표적인 것이 휴식이나 안정, 약물치료, 그리고 물리치료 및 운동치료, 주사치료, 시술치료 등이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즉, 먼저 안정 및 휴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급성기의 디스크 탈출증 같은 경우에는 2, 3일 정도의 휴식으로도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안정과 휴식으로도 통증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약물치료나 물리치료를 병행하여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약물치료에 많이 쓰이는 약제로서는 진통소염제나 근육이완제, 말초신경제 등을 쓰고 있으며, 물리치료로서는 찜질이나 전기치료, 그리고 허리를 당기는 기능치료가 허리 통증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약물치료와 물리치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흔히 주사치료라 또는 통증주사라고 이야기하는 주사치료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많이 이용되는 주사치료는 대표적인 것이 경막의 주사, 선택적 신경차단술, 프롤로 주사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경막의 주사는 허리나 꼬리뼈에 구멍을 통하여 바늘을 찔러넣은 뒤 그 바늘을 통하여 국소마취제나 스테로이드를 주입하여서 허리 주변에 부종을 가라앉히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통증을 조절하는 주사입니다. 그리고 선택적 신경차단술은 이름에서 나오는 것처럼 어떤 한 신경을 선택하여서 그 신경에 대해서 통증 주사를 놓는 것을 선택적 주사라 신경차단술이라 합니다. 주로 엑스레이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타겟신경에 대해서 주사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롤로 주사는 신경으로 주사를 놓는 것이 아니고 척추 주변의 관절이나 인대 또는 근육에 고농도의 포도당이나 또는 고장액을 주사하여 그 부분을 강화시켜서 디스크 탈출증에서 수반되는 요통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원장님, 그러면 보존적 치료를 받았는데 사실은 효과가 없으면 이제 시술을 받아야 되잖아요. 시술에도 다양한 이제 방법들이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시술이라는 말을 들으면 혹시나 아프지는 않을지 제가 좀 겁이 많아서 걱정이 되거든요. 어떻습니까? 예, 시술은 최근에 많이 이용되는 비술적 치료로서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이용되는 대표적인 시술로서는 신경성형술과 풍선 확장 성형술 그리고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 있습니다. 각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면은 신경성형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꼬리뼈에 구멍을 통해 카테터라 불리는 가늘고 기다란 관을 넣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 도달한 다음에 그 주변에서 신경 주위에 유착을 박리하고 거기에 약물을 주입하는 치료법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주사 같은 경우에는 뒤에서 주사를 놓다 보니까 약물이 주로 신경관의 뒤쪽에 분포하는 경우가 많은데 해부학적으로는 신경섬유가 통증섬유는 주로 신경관의 앞쪽에 많이 분포하므로 경막의 주사의 경우에는 약물이 충분히 신경관 앞쪽에 도달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신경성형술은 우리가 카테터의 끝을 신경관 앞쪽에 거치할 수 있으므로 보다 효과적으로 통증을 조절할 수 있으며 또한 신경관 주변에 유착을 박리하고 약물을 넣음으로써 더욱더 효율적인 통증 조절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풍선 확장 성형술입니다. 풍선 확장 성형술은 신경성형술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되나 차이점이라면 신경성형술 시 풍선이 달린 카테터를 이용하여 풍선을 부풀리면서 보다 효과적으로 유착된 신경 주변을 박리하고 약물을 주입하는 방법입니다.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카테터의 끝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주파 수액 성형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신경성형술은 탈출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이 아닌 주사를 보다 효율적으로 넣기 위한 주사의 발전된 형태인 반면에 고주파 수액 성형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디스크 안으로 고주파와 연결된 가느다란 철사를 넣어서 이것을 우리가 원하는 타겟 위치에 거치한 다음에 고주파나 열을 이용하여 튀어나온 디스크를 수축시켜서 신경을 감압하는 치료법입니다. 다만 이 치료로서 수축되는 디스크 양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주로 초기 디스크 탈출증에 이용되며 이미 디스크가 터진 경우에는 적합하지 않은 시술입니다. 네, 사실 많은 분들이요, 이 척추 수술을 최후의 보루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래서인지 주변에 허리 디스크를 앓는 분들은 꽤 많이 계신데 아직 수술을 받은 분은 제가 한 분도 못 봤거든요, 원장님. 척추 수술 받아도 되나요? 예, 누구도 수술을 좋아서 하지도 않고 수술을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는 것처럼 외래를 보다 보면은 많은 환자분들께서 시술을 하면 수술을 하지 않아도 되나요? 하고 질문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시술로 인해서 허리 디스크, 예전에는 통증이 조절되지 않았으나 지금은 많은 허리 디스크 탈출증 환자에서 통증을 조절하여 일상생활에 복귀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하지만 시술로도 해결되지 않는 디스크 탈출증은 수술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술이 필요한지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으로서는 먼저 2개월 이상의 보존적인 요법으로도 통증이 조절되지 않는다면 그리하여 일상생활에 영위가 되지 않는다면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또한 하지의 마비로 인해서 심한 보행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수술을 고려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외래에서 한 번씩 발목이 완전히 마비가 되어 들리지 않는 경우를 들어보게 되는데 이것을 풋드랍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풋드랍이 오게 되게 되면 조기에 수술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수술하여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하지에 심한 마비가 있는 경우에는 2, 3개월 이상의 보존적 치료를 하지 않고 조기에 수술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대소변 장애 및 항문 주변에 감각이 이상이 있는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를 마미청 증후군이라 하는데 이런 마미청 증후군의 경우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외에도 사진상에 아주 심한 디스크 탈출증이 있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고려해 봐야 할 것입니다. 그럼 허리 디스크 탈출증에 있어서 이용되는 대표적인 수술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술법으로서는 수술 현미경화 디스크 절제술,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 인공 디스크 치환술, 기구 고정술 및 골유압술이 있습니다. 각각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현미경화 디스크 절제술은 현재 전 세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수술 방법으로서 그림에서와 같이 현미경을 이용해서 수술하므로 고배율과 밝은 조명 하에서 수술을 하므로 신경 손상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또한 충분한 시야 확보가 가능해서 충분한 감압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미경 디스크 수술은 디스크 수술의 첫 번째 선택지로 고려할 수 있으며 또한 이전에 내시경 수술 후에 재발한 경우에도 현미경 수술은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현미경 수술이 전신 마취를 하는 수술이라면 내시경화 디스크 절제술은 국소 마취를 행하기 때문에 환자들에게 있어서 다소 심리적인 불안감이 덜해지는 수술입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허리의 후측방에서 약 1cm 미만의 작은 채소 절개로서 그림에서 보이는 볼펜과 같은 굵기의 대롱을 넣어서 이 대롱을 통하여 내시경 기구를 삽입하여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법으로서 주변 근육 손상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시경 디스크 수술도 디스크 현미경 수술과 마찬가지로 디스크 수술의 첫 번째 선택으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결국 내시경 수술과 현미경 수술은 둘 다 첫 번째 수술로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인공 디스크 치환술입니다. 인공 디스크 치환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등이 아닌 복강이나 후복강을 통해서 앞쪽에서 디스크를 제거 후 그 자리에 인공 디스크를 끼워 넣는 수술로서 주로 재발된 디스크에 이용됩니다. 앞쪽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척추 주변의 근육이나 관절의 운동을 보존할 수 있으며 다만 단점으로는 예전에 복강경 수술을 한 경우에는 유착으로 인해서 접근이 쉽지 않고 또한 심한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들에 있어서는 인공 디스크가 제대로 기능을 작동할 수 없으므로 부적합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려할 수 있는 수술은 기구 고정술 및 골유압술입니다. 이 수술은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척추에 나사못을 받고 디스크를 제거한 뒤에 골유압을 하는 수술입니다. 이 수술은 디스크의 전절제가 가능하고 또 동반된 후관절 병변도 제거할 수 있으며 재발이 없는 디스크이므로 주로 반복되는 재발성 디스크에 이용됩니다. 또한 그리고 첫 번째 재발이라도 유착이 심해서 광범위한 척추뼈 절제가 불가피하다면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좌측 그림에서 척추뼈가 어긋나 있는 척추 불안정증에서도 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술은 다른 수술에 비해서 출혈이 많고 근육 손상이 큰 단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원장님, 끝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시청자들께 해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좀 전해주시죠. 예, 허리 디스크 탈출증은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질환입니다. 그리고 치료도 여러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허리 디스크 탈출증의 치료의 원칙에 대해서 숙지하는 것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허리 디스크 치료의 원칙을 보면은 먼저 비수술 치료를 가장 먼저 고려해야 됩니다. 또 이런 비수술 치료도 먼저 강도가 약한 치료에서부터 점차 강한 치료로 해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수술 치료를 약 6주 이상 해보면서 통증을 조절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만일 비수술 치료로 호전이 안 되고 통증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이 안 된다면 수술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6주 이전이라도 아까 말한 것처럼 하지에 심한 마비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조기 수술이 필요하며 특히 마미청 증후군이 있을 시에는 응급수술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수술은 현미경이나 내시경 수술 같은 간단한 수술로 첫 번째 수술을 고려할 수 있으며 하지만 수차례 디스크가 재발된다든지 또는 척추 불안정증이 동반되어 있으면 유압술을 고려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렇듯 치료의 방법은 환자마다 다 다르므로 나에게 맞는 치료는 전문의와 상의하여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허리 통증은 워낙 흔한 증상이다 보니까 그냥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데
장기간 방치하면 만성화되면서 허리 디스크나 척추관 협착증 같은 여러 가지 다양한 질환으로 이렇게 발전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허리가 보내는 경고 신호를 더 이상 무시하지 마시고요. 네. 증상이 있는 분들은 가까운 병원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이 시간 도움 말씀에 네. 참 좋은 병원 백광주 원장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